탈북자 남자가 탔는데 탈북자 남자들은 버스에서 담배 피는 개념이 없잖아. 피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는 한국 왔고 국정원 가는 버스 아니니까 담배를 한 대 딱 물은 거예요. 갑자기 그 국정원 담당 선생님이 와서 막 네, 안녕하세요. 2016년 서해 바다로 헤엄을 쳐서 탈북한 이철현입니다. 오늘 1일 MC인가요? 아니면 진행자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저도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하세요. 네. 아유, 저도 처음 뵙는 분입니다. 아, 네, 저는 TV로 많이. 아, 그래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일단 벨트를 네. 매셔야 됩니다. 제가 여자친구 매드릴 텐데. 아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식으로 북한식으로 북한식, 남한식 다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준비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송도 사는 주은주입니다. 북한식. 북한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오지에서 온 주은주입니다. 아, 아오지에서 오셨어요? 네. 혹시 몇 년도에 오셨나요? 200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8년이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2016년에 왔습니다. 저는 아오지에서 태어났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아오지 탄강 다들 얘기하시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 말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 그렇죠. 저도 아오지에 대해서 뭐 북한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아오지가 더 유명하잖아요. 저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아니, 그렇게 인기 있는 마을이었나? 그러니까요. 평양이라면은 아 그래요 이런데 아오지예요 하면 아오지 다 이렇게 네, 물어보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 네. 그 네이버에 한 번은 아오지가 상단에 올라온 거예요. 검색어 1위에. 그래서 이거 왜 검색어 1위에 올라왔지 싶었더니 북한 축구팀이 와서 진 거야. 이 사람들이 아오지 탄강 가냐 안 가냐 그걸 다 검색해서 그 검색어 상단에. 그거 되게 궁금해요. 북한에서 계셨으니까 실제 그렇게 뭐 축구 경기든 뭐 어디 국제 경기에 나가서 진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대상들에 대해서 진짜 아오지로 가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오지보다 조금 더 험한 데로 보내겠죠. 왜냐면 아오지 탄강이 거의 이젠 지하갱은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하수를 퍼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펌프를 돌릴 전기도 없고 펌프도 없고 하니까 지하갱이 다 수장되면서 이제 노천갱만 사실 쓰고 있거든요. 석탄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안 오는데 예전엔 진짜로 왔대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아마 어려운 것도 있고 북한 내에서는 탄강이 있던 그 아오지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고난의 행군 들어오면서 힘들어진 거죠. 그 아오지도 이름이 바뀌었죠? 네, 원래는 경훈군이었다가 그렇죠. 그다음 아오지였다가 운덕군. 그다음에 운덕군이었다가 지금 다시 경훈군. 그럼 왜 자꾸 바꿀까요? 그 뭐 김정은 마음 아니겠어요? 뭐 지 이름은 안 바꾸고. 8.15 해방 전에는 일제 징병이 끌려와서 석탄을 캔 거예요. 네네. 그때도 그 석탄에 그 인기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병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했고, 그다음 6.25 전쟁 전까지는 정치범들이 거기서 석탄을 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잖아. 농촌 지원, 당을 위해서 한다. 그럼 막 청년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오지가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많았는데요. 엄청 많죠. 막 군인들 전역하면 다 거기로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먹는 것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뭐 석탄 캐는 쌀 받는 사람들은 하루에 백미 1kg 받았단 말이에요. 백미 1kg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300g 받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 살다가 못 사는 게 진짜 한순간에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배급을 딱 못 주니까. 그래서 저 말하잖아요. 잘 살던 집도 그냥 망하는 건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잘 살 때 좀 잘 지키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20살까지 삶은 그러니까 순탄하게 좀 괜찮았던 건가요? 20살까지 저는 겪을 만한 거 다 겪었죠. 왜냐면은 일단 80년대에는 제가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89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3년에는 아예 배급을 안 줬고 96년에는 저희 집이 모두 굶어서 돌아가셨다 할 정도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막 다 한 번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진짜 매일 죽지 않고 살아간 것에 감사했죠. 그게 제가 14살에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살에 뭐라도 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라진 선봉시 아시죠? 야, 알죠. 네, 라진 선봉시로 제가 옥수수 배낭을 메고 장사를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중국 사람을 보게 됐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준감시구역이다 보니 뭐 정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탈북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오지에서 살면서 이렇게 다친 데서 살다가 이제 네. 나진 선봉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중국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탈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려서 탈북을 하신 건가요? 저는 진짜 우발적이었어요. 아, 우발적으로 탈북을 네,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나 저기 가야지 하고 나서 5분 만에 행동했던 것 같아요. 예? 저기 가야지 하고 5분 만에 네. 갔다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다들 믿지 않으시는데 19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 그렇게 못하죠. 그 탈북하던 순간을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네, 막 네, 몇 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범죄인 거 아시죠? 중국 사람 만나는 거요? 네, 일반인이 외국인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개별적으로 만난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아, 맞죠. 아니, 개별적으로- 제가 무슨 대표 다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몰래 만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만나도 안 되고 대화해도 안 되는 거죠. 공식 허가를 받지 않는데 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돈도 받았고 중국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어느 날 그 다시 중국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그 꽃제비 애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저기 애가 중국 사람을 만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 보이부가 거기로 닥친 거예요. 그게 중국 국경이에요. 원정 건하세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게 러시아, 중국, 북한 세 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두만강이 동해로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유일한 라진 선봉으로 들어오는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중국 물동량 다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네. 건하세관으로. 그래서 거기 원정세관에 기다리고 중국 사람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근데 신고해서 뭐 나는 신고한 줄 모르니까 북한은 전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려가서 얘기하고 달려오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2002년이니까 바야흐로. 2002년도 뭐. 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신고한 애가 제가 빵도 주고 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안했나 봐요. 지금 저기 보이지더니 막 달려오는 게 보이는데 누나 저기 오는 게 보이지더니까 빨리 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튈 수 없잖아. 저기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기지라는 게 그때 발휘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자니까 어쨌든 떼어도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딱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가 5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개암나무가 좀 자랐었거든요. 근데 네. 딱 엎드리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은 저기서 막 뛰어오면서 저를 봤잖아요. 그 여기로 오면은 내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산을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 진짜 보이지도 않은 발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못 찾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두워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못 찾는데 나중에 이제 아오지에 얘기해가지고 너 무조건 교화소 보낼 거라고. 그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아니면 뭐? 다 말하죠. 왜냐면 거기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보이더니 야, 너 아오지에 나 저거 할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쌍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쌍욕 다 하는 거지. 너 이 갔나 뭐 저 그 등자불 갔나, 밑이 뭐. 어둡다고 지금 밑에 있는 걸 있는데. 모르고. 그 그러니까 보이시더는 기기 싫었구나. 기기는 싫었지. 그냥 이 위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온 넋이 나가니까 일어 못 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잤어요 거기서? 거기 밤에 잤지. 그때 처음으로 중국 쪽을 봤어요. 네. 밤에 보는 건 처음이잖아. 거기 원래 국경 지역에 사람이 접근조차 안 되니까. 근데 딱 봤는데 저기 정말 희양찬란한 게 너무 예쁜 거야. 불빛 보고 또. 그리고 저는 이미 교화소 예약했잖아요. 이제 아오지 들어가면 잡히면 그냥 교화소 가는 거예요. 다 신고가 되니까. 교화소 예약이 돼 있어요? 네, 예약이 돼 있죠. 야. 그래서 잠시 그래 그럼 저기 갔다 오자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저 물 건너에 저기로 갈 것이다. 왜냐면 가서 돈 좀 벌어오면 교화소 가더라도 돈 주면 좀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지. 그 강으로. 네. 근데 이게 진짜 지식이 없는 거야 전혀. 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강이잖아요. 그렇죠. 반경 4km 근방에 인간 진입을 금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심리가 되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인 거예요. 심리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생각할 때 1, 2km 이상은 됐어요. 그 강하고 폭이? 이 사이가. 강폭은 그때 300m래요. 그래요? 그리고 수심이 7m.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물이 있고 섬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허벅지까지 오는 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딱 위에서 보긴 그러니까. 그거 다 알아서 못 왔을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가지. 네. 죽는데 그걸 누가 그래서 들어가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모르면 용감하다. 그렇죠. 그 막 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치. 난 그 두 개 다 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간 거지. 아.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고난이 있는 거야. 한참을 내려가는데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보니까 국경수비대가 그 국경 거기를 강둑을 다 국정경비대 애들이 또 이거. 그렇지. 근데 그때는 막 저 어모를 파고 막 뭐 그 모닥판 놓고 이때는 아니었어요. 아, 옥수수 밭 그냥 있고 쉴줄 다니는 강이 있어요. 그 쫙 내려가는데 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낮에도 그렇게 했는데 네. 움직이지 말아야지. 또 숨어야지. 또 가만히 있었지. 네. 그러니까 나는 걔네가 보이는데 걔네는 나를 못 보더라고. 하도 어두우니까.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있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올라가도 그 옥수수대 밟는 소리에 잡힐 거고 방법은 이제는 물에 뛰어드는 것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딱 뛰어들었지. 수영을 어떻게 배운 적 없죠. 그 7m 되는 거를 부영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뛰어드는 순간 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 농촌에서 물에 우리 수영을 많이 네. 하잖아요. 강에 가서 계속 그렇죠. 놀잖아요. 놀아도 이게 발이 땅에 닿는 물에 들어갔지 발이 땅에 안 닿는 물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건 아직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강둑이잖아요. 거기 네. 이렇게 방파제를 쌓았더라고. 그래서 미끄러져서 딱 내려가서 툭 떨어지니까 그냥 왁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만강이 마지막 그 하류잖아요. 네. 밑에는 막 바위돌이 굴러간대요. 네. 그 물살에. 네, 근데 네. 거기 치우면 그냥 못 일어나서 죽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아래 뭐 구물을 쳤다고 하더라고. 시신이 하도 많이 내려오니까.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야,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시신으로 저기에 걸리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건너가서 죽자.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있잖아요. 이게 계속 깔아앉는 느낌이 드니까 옷 벗었지. 옷을 벗는데 이게 단추가 안 그렇죠, 풀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빡 뜯었는데 한 4개, 5개 한 번에 떨어지더라고. 그게 초인간적인 일이죠. 그거예요. 그래 딱 하고 그다음 가방에 이렇게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가라앉으니까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고 다 벗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팬티랑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팔과 다리를 열심히 움직였더니 어느 순간 그 가운데 도착한 거예요. 그 이렇게 내 바위섬 네. 모래섬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국경 경비대가 라이터를 또 이렇게 와 진짜 딱 오는 순간에 그냥 중국 쪽 물에 반사적으로 탁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강으로 머리 내보내지 않고 물 밑으로 나름 헤엄친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게 7m 되는 그 강폭이 한 300m 되는 네. 거리를 수영을 그렇게 잘 못 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야. 이미 나는 초인간이야 그 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 온 길을 다시 하려도 못하겠지만 다른 누군가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또 거치고 어쨌든 중국에서 6년 있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왔는데 지금도 신이 있다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죠. 그럼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죠? 네, 그럼요. 이제 저는 그거 도저히 어디서 다 할 수 없는- 도와주었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6년 동안 중국에서 계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 네. 처음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오시던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탈북자들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천공항 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만세 예. 부르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거지 뭐. 그거 하는데 그것보다 좀 다른 게 뭐였냐면 비행기에서 비행기 떨어질까 봐. 한국 가기 전에. 아, 비행기가 추락될까봐? 그럼. 아니, 그때 뭐 비행기 추락 사고 이런 게 많았어요? 아니 없었는데 내가 너무 운이 나빠서 내가 지금 한국에 가기 직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그거 그다음에 태국 공항에서 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사관에서 나오거든요. 네. 한국 대사관에 나오는데 화장실에 혼자 가지 말래. 그 왜요? 그랬더니 북한 정찰총국 애들이 공항에 있다가 혼자 다니는 탈북자를 납치해 간 게 있대요. 아, 공항에서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2명, 3명씩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쳐서 지금 비행기를 탔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떤 애까지 있었냐면 그냥 국정원 안에 들어와서 이래. 내가 한국 가면 뭐 해줄게. 아직도 지금 야 지금 한국이거든? 그걸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 비행기 타고 오면 또 그런 걱정을 하시네요. 그쵸. 떨어질까봐. 저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영해서 왔다니까. 네, 저는 가라앉을까봐 걱정을 했지. 우리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 수영으로 그러게요.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걱정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네.
탈북민들이 무조건 걸쳐야 하는 조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개 있죠. 국정원 조사 다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좋았다, 어떤 분은 짜증났다, 어떤 분은 갑갑했다. 어땠습니까, 국정원 조사가? 우리 땐 때렸어요, 국정원. 예? 진짜로. 예, 2008년도인데. 아니 2008년도인데 이거 나가면은 진짜 거짓말이라고. 아니 저도 다른 분 말씀하실 때 그 예전에는 때렸다고 하는 건 막 구두발로 밟고 했다고 하는데 응, 맞아. 2008년도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막 그때는 적어되고 국정원이 때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저도 맞았어요. 왜냐면 내가 독방이잖아요. 있는데 옆에서 막 탁탁 때리는 소리. 진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언했고 안 믿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사 기관이란 특성상 이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나가서 발설하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조사를 받았다, 누구를 만났다, 무슨 말을 했다조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2008년도까지 그랬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2006년에 온 언니 얘기로는 난 그거 지금도 기억나. 그 언니가 거짓말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탈북자 남자가 탔는데 탈북자 남자들은 버스에서 담배 피는 개념이 없잖아. 피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는 한국 다 왔고 국정원 가는 버스 아니니까 담배를 한 대 딱 물은 거예요. 갑자기 그 국정원 담당 선생님이 와서 막 치는데 발로 쳐. 이 새끼야 이거 담배 피냐고. 그래갖고 그 버스 안에서 막 코피 터지고 막 기어다니고 그랬대. 그래서 그 언니가 그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때까지도 그랬어. 그리고 나는 딱 들어가니까 나는 지금도 그 담당자가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준수 씨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막 철은이도 울었을 거야. 막 그 오던 길 다 생각나잖아.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해서 와서 축하를 받는구나. 그 막 하염없이 줄줄 우는 거야. 그 막 우는데 감정 딱 깨지게 앉으래. 그 딱 앉았지. 그 다음에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서류를 주면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인을 했지. 그거 다 읽어봤어야 돼. 근데 읽어도 안 보고 그냥 사인을 일단 하잖아. 그 사인하고 그다음 앉았어. 그다음 딱 책을 탁 펼치더니 단방에 야 너 몽골 갔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일단 간첩이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간첩일지 모르잖아.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은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운 거지. 모든 탈북자들 그렇게 대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계속 그걸 말했어. 야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도 인권 있다 막 이렇게 돼서 이제는 지금 나온 친구들은 다 물어보면은 너무 잘 대해주고. 예? 응. 2005년 이후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았는데. 2008년에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냥 딱 앉아서 야 너 몽골 갔었지? 갑자기 이러는 거야. 뭐지? 그러니까 치저 모드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아닙니다. 저 몽골 간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니네 남편 마약 팔지? 그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남편이 마약을 팔더니 이건 무슨 말이지? 너 몽골에서 본 사람 있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국정원 직원이 맞긴 맞죠? 아이 보이부는 더하지. 아니. 보이부는 누가 막 때리잖아 처음부터. 국정원도 뭐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 처음부터 때리지는 않았어. 그 말로 조졌지. 대한민국이 나를 대하는 게 어떻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느꼈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국정원 조사 받을 때도 이게 모든 게 다 깨진 상태예요.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나요? 아이 그건 없었지. 그래도 그것보다는 여기가 낫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때리는 데보다는 여기 낫지. 그래요? 훨씬. 공항에서 우리 막 나오는데 새벽 비행기 내렸거든 태국에서. 네네. 근데 딱 나오는데 정복을 입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공항 직원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었는데 야 쟤네는 왜 저렇게 쓸어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생각을 하고 내렸는데 첫인상이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건 알았어. 근데 국정원에 두고 가서 그걸 본 거지.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서 더 충격이다. 그래요? 사회 나왔을 때도 또 그때 당시 2008년도면 그래도 많이 어이 와가지고 아니야 절대 안 그랬어. 2008년에 그래요? 소고기 파동이 막 있었어.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 막 그 밀가루 까고 막 계란 까고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지.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때 원정아 사건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간첩 사건이 탈북민 간첩이요? 딱 터졌어. 나는 그렇게 안 이쁜 간첩은 처음 봤는데 또 미녀 간첩이라고 늘 불러주더만. 원중아 그 간첩 사건이 근데 그 가짜로 판명 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도 설이 가득한데 뭐 어쨌든 실형 살고 나왔어. 그분이 그랬었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진 거야. 근데 나는 파마하러 갔지. 우리 동네 미용실에 중구 신당동에 딱 갔는데 아주머니가 나
나 말하는 게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선족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네 했으면 괜찮았어. 아니요 북한에서 왔어요 이런 거야. 갑자기 원정아 그년 말이야 하면서 막 아니 내가 원정아랑 뭔 상관이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또 충격받았지. 그리고 인터넷이란 걸 알아서 들어갔는데 뭐 너네 나라로 가라 죽여버려라 뭐 참 충격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 좋았던 건 전혀 없네요. 좋았던 거 있지. 왜 없겠어. 그래도 그 속에서도 좋았던 것도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다 아, 좋아요. 그래요? 응, 뭐예요, 뭐냐면 뭐예요? 노홍철 아시죠? 개그맨. 예. 노홍철이 어머니가 나 정착 도우미였어. 아, 그래요? 네. 그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고 내 담당이셨어. 야. 그랬고 그다음에 그 도우미가 몇 명이 되잖아요. 네네. 신변보호관, 정착도우미, 거주지 담당보호관, 취업 담당보호관 뭐 해가지고 여러 명 있잖아요. 교육 담당보호관 우리 때는 한 5-6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오거든요.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닫혀있는 상태로 온 거지. 확실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저는 2016년에 왔고 2008년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야 9년 차인가요? 9년 안에 많이 바뀐 거. 그러게요. 네, 정말 9년 많이. 동안의 이 세대, 이 시기, 이 변화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탈북민에 대한 지도나 뭐 지원 제도나 이런 것도 그 한 9년 안에 정말 많이 수정하고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있었던 게 지금 철은 씨네 때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사는 데 따라서 그 제도를 계속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좋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게요. 아, 저도 진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 물론 지금 뭐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처음에 이제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 좀 가슴 아픈, 그리고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시대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다 나면은 솔직히 뭐 몰랐던 것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이것만은 갈 때까지 꼭 가져가야 된다는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아이를 4명을 키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4명 키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와. 그 지금 첫째는 1사단 군인이에요. 파주에서.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GOP에서 와. 그 큰아들은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곧 군에 가고 그리고 지금 또 2명은 초딩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4명 키우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육아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육아 해봐서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육아 제도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신과 외가 다 없잖아요. 네. 우리 애들은. 맞아요, 맞아요. 저도 남편이 탈북자여서 둘이서 애를 키웠거든요. 아, 사실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거의 방치하고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선배님이 별난 걸 다 선배님이네. 저희는 셋이거든요, 애가. 그러니까 셋부터는 고수라고 셋, 말 넷. 섞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좀 된다면 네. 그런 육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은 씨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건데 먼저 다가가라. 아, 그게 네.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안 풀었어요. 그거를.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해보시면서 느끼는 건데, 아, 정말 안 열었어요. 조금 이렇게 오픈형이 아니로구나. 네, 아니죠. 왜냐면 중국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일찍 알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얻으려면 먼저 열어야 된다는 거를 요즘은 계속 깨닫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철은 씨도 이렇게 보러 왔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대한민국에 큰일 하셨네요. 아이, 꼭 그렇지는. 곧 따라 저도 넷을 만들고 싶은데 저는 틀렸습니다, 네, 이제. 3명이면은 네. 헌신하신 거예요. 지금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저 그 부르나라고 뭘 부르나?
불을 부르나? 그러나? 네, 부르나라는 회사를 하나 제가 하고 있어요. 1인 대표가 돼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영국 도자기 파는 회사. 영국 도자기요? 네, 유튜브 채널은 아오지 누나라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 거예요? 아직 지금 공개는 안 했습니다. 아. 제작 중에 있고 이제 이거 나갈 때쯤이면 공개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아오지 누나. 네, 아오지 네. 누나, 부르나 도자기 파는 언니 누나, 네,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이철은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덥네요. 덥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더워. 처음에 이제 음식은 국정원에서 드셨을 거 아니에요? 첫 음식? 네. 그렇죠. 네. 국정원 음식 어땠어요? 국정 음식 그때 당시에는. 그날 콩나물도 나오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줬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를 또 하나씩 가져가라는데 굳이 한 송이씩 가져가잖아요. 조금 그렇죠. 네, 네. 좀 쪽팔렸어요. 북한에서 바나나를 못 먹어봤으니까 네, 그랬었거든. 우리가 그거를 이가 안 되지. 음, 천장이 돼.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쭈꾸미를 좀 먹으러 왔습니다. 네. 꾸미 쭈꾸미. 가시죠. 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일 MC를 맡고 있는 이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은주입니다. 아우지에 와서 마시오. 자, 여기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남성분이 수저를 놔주더라고요. 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연애를 처음에 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국 분 만났는데 수저 안 놔줘가지고 내가 기분 없어가지고 야 이거 도덕도 없구나 이 여자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는 완전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어때요? 북한에서 식당 가보셨어요? 식당 우리 동네 국수집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운덕 국수집. 아. 지금은 경흥 국수집이겠죠. 거기 뭘 팔아요? 국수. 국수만 다. 그다음에 개고기, 당고기 있고. 단고기. 네, 그렇게 두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야, 그 한국에 와서 엄청 놀랐겠네요. 한국 식당 가면은. 아이, 저는 식당도 놀랬고 네. 도로도 놀랐어요. 도로에 나가면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세기를 뿅 뛰어넘어서 여기 온 것 같은? 음식은 어떤 뭐 가리는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햄버거, 돈가스, 그 다음에 불고기 뭐 이딴 거 다 안 먹었어요. 아니 불고기가 왜 물이 있어? 그런 거. 그리고 돈가스,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다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독특한 그들만의 냄새, 향인데.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안 먹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재료 그대로 먹잖아요. 두부면 그렇죠. 두부 그대로 맞아요, 먹고, 맞아요. 무면 무 그대로 먹고. 네. 뭐 넣을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랬었는데 여긴 너무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재료의 맛이 거의 나지 않은.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왔을 맞아요. 때 좀 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떡에다는 왜 고추장을 비벼 먹어? 나 그거 제일 이해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 맛있지. 저 집에서 밥하면 이제 맛없어 못 먹겠어. 내가 한 거는. 그래서 사 먹는 거의- 게 나아요? 네, 이렇게 배달을 해 먹거나 시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햄버거도 진짜 맛있고. 햄버거도 잘 드세요, 이제 또? 아유, 처음에 이제 음식은 국정원에서 드셨을 거 아니에요? 첫 음식? 네. 그렇죠. 네. 국정원 음식 어땠어요? 국정 음식 그때 당시에는. 그날 콩나물도 나오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줬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를 또 하나씩 가져가라는데 굳이 한 송이씩 가져가잖아요. 조금 그렇죠. 네, 네. 좀 쪽팔렸어요. 북한에서 바나나를 못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국정원 요리들 그때 입맛에 맞으셨어요? 그때는 사실 태국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태국 감옥에서 제가 한 2주, 3주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운이 좋았대요. 그 감옥에서 3년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운이 좋았고 그때 막 들어올 때였거든. 네. 우리 한 기수에 300명 여자만. 거기에 남자까지 합쳐서 한 450명 됐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와요. 전 드시면서 네네네. 네. 그 근데 소고기 전이잖아요, 이거. 이거 소고기전이에요? 네, 소고기 전이요. 육전이 소고기로 만들잖아요. 그래요? 난 네. 처음 먹어봅니다.
과일 뻥은 어 이미 진짜요? 드셨을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한강에도 제가 처음 나봤는데 아니 근데 이 전은 다 먹는데? 그리고 전 동태전을 좋아해가지고 동태전보다는 육전이 위죠. 아 그래요? 급이. 예. 이렇게 싸서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어. 맛있다. 역시 이 식당에 이모님이 해주는 게 훨씬 맛있어. 저 해봤거든요. 다 태우고 이거 할 수가 없어. 간도 딱 맞고. 여기 우리나라는 요리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라진 성봉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냉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절이거나 소금물 가득 넣어서 그냥 짜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날로 소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게 다리는 뜯어가지고 그 게살 말려서 팔고요. 그 게뚝지 있잖아요. 이 몸통. 네. 몸통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파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여름에 대게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고 모두 식중독 걸려가지고. 아, 그게 저 위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나 이 회를 못 드신 처음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는 근데 나는 먹었었어요. 왜냐면 아오지에는 강이 좀 흐르는 강이 많은데 거기에 삼천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버들치 이런 거 막 네. 생으로 이렇게 먹고. 아, 근데 그렇게 생으로 안 먹으면 죽었지 이미. 다 가리지 말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육전이라는 거 진짜 맛있네. 또 소고기도 좋은 부위를 써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질겨서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맨날 다이어트 중인 거 알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살은 안 빠져. 그 북한에서는 다 먹을 거 없어서 죽었는데 여기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죽어간다고. 난 쭈꾸미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다고. 쭈꾸미 좀. 아, 그리고 요즘- 오징어하고 낙지하고는 바뀌어가지고 북한하고. 오징어하고 낙지가. 우리는 오징어라고 하면 북한에서 낙지고 아 진짜요? 북한에서 낙지면 여기서는 오징어예요. 바뀌었어. 그게 바뀌었지.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낙지하고 오징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낙지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오징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쭈꾸미는 연해야 맛있잖아요. 이가 안 되지. 천장이 돼. 너무 맛있어. 아, 이게 깻잎이 왜 있나 했더니 싸먹으라고 있구나. 맞아. 아 이걸 뒤집었어? 아 맛있겠다. 마늘은 같이 먹어야 돼. 혼자만 먹고 가면 깻잎 향이 너무 좋아. 이건 깻잎을 넣으니까 훨씬 맛있네. 예. 근데 나 깻잎은 많이 먹었는데 방아는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방아 잎을 많이 쓰더라고. 깻잎을 아무 때나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깻잎 그렇게 못 먹었어요. 우리는 얘네는 농촌이니까. 깻잎을 몰래 따야 돼요. 깻잎 따면 깨가 생산이 안 돼요. 아닌데? 잘못 알고 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깨가 다 생산이 되기 전에 요만할 때 이제 깻잎 따는 게 깻잎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깻잎이. 마요네즈 처음부터 맛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먹었어가지고. 뭐, 마요네즈를? 네. 북한에서? 네. 버터라든지 마요네즈 이런 거 먹었어가지고 뭐 되게 거부감은 없어요. 야, 철운동 부르주하구만. 나는 버터, 마요네즈 이런 거 이름도 몰랐는데. 아 그래요? 커피도 몰랐지? 저희는 커피 내려 먹었습니다. 허허. 갈아서 원두로. 역시. 근데 말하다 보니 한국이 좋네. 북한에서 뭐? 이렇게 볼지도 못하는 부르지아를 같이 밥도 먹고.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먹은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제가 2016년에 왔는데요, 뭐 그 이후에 많이 변모된 건 알았는데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아우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저는 뭐 한국 거면 초코파이나 무슨 찰떡파이 이런 것도 뭐 후레쉬도 먹고 했으니까. 난 본 게 중국 꼬브랑국수. 그거를 물에다 하면 먹는데 그래 진짜 찬물에다 불렸지. 끓여야지 먹는 거더만. 따뜻한 데다. 그러니까. 꼬부랑국수 라면인가? 네, 라면. 라면. 네. 라면을 그거를 그러니까 물에 넣으면 먹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물에다 넣었지. 찬물에. 모르니까.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딱딱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끓인다고 말을 해야지. 물에다 끓인다고.
그 생리대도 처음 봤어요. 식사하는데 좀 안 됐지만. 그래서 그 이렇게 접착 부분 있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진짜로. 저는 그런 쪽엔 모르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시기에 저는 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못 봤거든요. 중국에 네? 가기 전에 컴퓨터를 못 봤어요. 아우지네요. 컴퓨터를 못 봤어. 그래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컴퓨터 자체를. 그리고 그 게임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일본 마리오 게임 하는 거. 그거만 봤어요. 그거 정도만 봤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배 뿔뚝 나온 컴퓨터가 나올 때였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딱 가니까 이런 화면에 막 검색을 하고 막 나오는 거야. 나 그 얘기하면 다 놀랜다? 진짜 몰랐다는 건, 어우, 그렇게까지 몰랐는가? 저도 더 놀라운 거는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나는 그 초록색 바탕 네모에 뭔가 막 글 쓰면은 막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 봤거든. 그게 뭐죠? 그런 거.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초록색 그 네모 칸에다가 탈북자 한국 입국 경로 이렇게 검색했다고 내가. 그래서 걔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한국 온 거 아니에요. 2008년에. 아, 초록색이 네모가 어디야. 네이버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탈북 경로가 오픈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오는 사람들 위험하다고. 그리고 뭐 정보 습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그 주변에 탈북자들끼리도 이게 주고받기 싫어해가지고. 왜냐면 나 북한에서 왔어. 화가 나잖아. 신고해버려. 자기들끼리. 탈북자들끼리. 그래서 나 사람 잘 안 믿는다고 하잖아. 우리 사람도 못 믿겠는 거야. 어떻게 하려냐면 옆집에 탈북자가 어떻게 하냐면 노래 불러. 기타 치면서. 노래? 응. 그리워라 하면서 나의 전우들 그 노래 우리밖에 모르잖아. 그 노래 소리 들리는 거야. 그러면 아, 저 옆집에 북한 여자 사는구나. 궁금한 게 네. 두 분이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키워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북한과 비교해서. 부모가 배운 게 없지. 부모가 일단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느꼈어요. 학부모회, 그리고 뭐 학부모들 모임, 그리고 뭐 녹색 어머니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를 학교 보내면 끝. 알아서 졸업하면 끝.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다고. 녹색 어머니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오후에 나도 학부모회 가야 되는데 뭐 단점도 있긴 있겠지만 장점밖에 없죠. 왜냐면 이 일회용 기저귀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기저귀 차고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저귀 정리를 하는데 너무 폭신폭신하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부부가 일을 하면은 육아 도우미 선생님들이 또 신청하면 또 봐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혜택 복지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서는 진짜 근데 다시 나는, 태어나고 싶더라고. 그런 거는 좋은데 엄마로서 지금 넷을 키우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게 그거지. 나는 치맛바람 엄마들이랑 생각했었어. 그런 게 모두 다. 큰애하고 작은애가 남자애여서 말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학부모에 안 오고 녹색 어머니에 관심 없고 운동에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어느 만큼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해 줄 나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고 엄마도 바쁜데 무슨 굳이 가서 그거 할 필요 뭐 있나. 치맛바람 엄마들이나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둘을 그렇게 키우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둘 키울 때는 최대한 다 해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탈북자 부모로서 배우고 우리 사는 이유가 자식이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우리 아들이 탈북민 자녀여서 거기에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 왜냐면 아이들 데려오다가 집에서 막 북한 음식 두부밥 해주면은 이거 우리 엄마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야 이렇게 하고 애들이 구기 엄마 이모는 어떻게 두만강 넘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수영 쳐서 넘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아들이 잘 적응하는 줄 알았어.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이 북한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긍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저희 애들은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맞지 말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쪽에? 둘 다 맞아. 굉장히. 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게 제일 좋고 철은이처럼 TV에 나가서 못 숨기잖아. 다 알잖아. 그건 숨길 수가 없지. 근데 저희 애들은 되게 아빠 엄마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기네들 낳아준 데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왜 우리 아빠 엄마가 북한 사람인데 왜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런 나도 생각을 해요. 큰애하고 둘째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 사실 철은이가 이만갑도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첫 스타트였어.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간 거는 TVN 개국 프로그램이 있어.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거기에 보면은 이정민이라고 딱 나야. 그때 3000대 1에 무슨 면접을 뚫고 됐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면접 보러 갔거든. 이렇게 심사위원들 한 30명 있는데 애 둘을 데리고 가서 면접을 봤어. 그때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를 내가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탈북자라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했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려고 했지.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온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 가정에 이혼하는 아픔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짱깨라고 놀렸다는 거야. 뭐 아빠는 중국인이니까. 근데 그거를 어린 마음에 누르고 살았더라고. 왜냐면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그걸 말해줄 수 없잖아. 근데 그거 들으면서 너무 눈물 났어.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셋째가 학교에 갔단 말이야. 학교에 갔는데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편지를 쓰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딸내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잖아. 선생님한테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북한에서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데요. 그걸 애들 있는 데서 말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도 놀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쓰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만 써 이랬대. 그러고 나서 딱 휴식 시간이 되니까 남자애가 하나 달려와서 너 북한 애야, 너 북한 애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울면서 온 거지.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말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영국에 유학 보내려고 생각했잖아.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그 연장선에서 영국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에 가서 내가 난민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 그건 좀 꽤 복잡한 얘기인데 거기서 또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쨌든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게 대한민국 싫어. 그 막 욕하는 사람 너무 싫어. 나가. 근데 나갔다 돌아올 때 또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한테는. 그 좀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저래 미워하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 어쨌든 나도 그래서 해외 나가겠다고 하다가 끝내는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왜냐면 몇백 년 역사가 흐르면 이제 달라지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잖아. 그래서 부딪히는 것도 좋아. 철은이처럼. 근데 꼭 부딪히지 못하겠다. 그러면 숨길 수 있으면 숨기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는 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면 그렇죠. 된다. 안티들은 어디 가나 있으니까. 그게 맞아. 네. 어느 나라 가도 있고 근데 어디 그게 가도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영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자기. 내 오늘 가져왔는데 아. 도자기. 나는 스스로 내 물건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로얄 크라운 더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야, 이게 왕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짜잔. 그러니까 이거는 앤틱이어가지고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 직장인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야. 밥 아이, 먹고 카페 가는 거. 그게 회사 다닐 때는 좋았어요. 왜냐면 커피숍에 가서 시간이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그거 있었는데 프리랜서를 일하니까 그게 시간이 돈이니까 그냥 밥 먹고 바로 나가면서 커피를 포장해갖고 가면서 그냥 차에서 마시면서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철은 씨 좀 여유롭게 살아봐요. 여유롭게요. 응. 집안에 네 명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예. 여기 젊음의 거리잖아요. 연무장. 이름도 연무장 너무 이쁘지 않아요? 북한에도 그 선전하는 영상 보면 외국인들이 다니긴 다니던데 그 다니는 구역이 있어요.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니래요. 저는 못 봤지만 중국인 봤다. 근데 북한에도 운덕에는 아예 외국인 다니는 데 없고요. 라진 선봉에 가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딱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호텔, 그다음에 세관 왔다 갔다 하는 길,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지. 평양에는 좀 다니는 게 있죠. 평양에는 있고. 평양에는 난 못 가봐서. 그리고 저는 뭐 북한에서 있었던 보위부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많이 봤고. 그러네. 외국인들을 많이 보셨어요? 외국인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면은 그 외국인을 감시하는 게 여기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감시하러 나가야 감시한다고. 어떤 식으로 감시하셨나요? 옆에 그냥 있으면서 이 사람들, 그래 북한 사람들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것보다도 북한 사람이 외국인을 접촉 못하게끔 감시하는 거죠. 아예 저쪽 자체를 막는 아 그렇죠. 저 자체 맞죠.
그 통제하던 사람에서 어때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지금요? 기분? 네. 지금 좋습니다. 뭐 누구 통제할 것도 없고 통제 받을 것도 없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치. 네. 좋아요. 저는 너무 되게 좋아요. 예, 그 북한에서 좀 이렇게 지도 계급 중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철은 씨처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뵈면은 우리랑 느끼는 거랑 동일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보이지 않는 계급적 투쟁이 일어나는 데서 우리는 계급 투쟁의 대상이거든요. 여긴 때려잡아야 할 아, 저를 때려잡아야 아니 되나요? 저를 아. 감시 분자 여기는 그 감시 분자를 감시해야 되는 아. 감시자 뭐 이런 의미니까 아, 북한에서 계급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여기는 완전 상위 계급이고 저는 제일 마지막 계급이 감시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급과 계층으로 나누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 계급을 통일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계급이 통일된 것처럼 남북도 통일되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되게 뭐 외교관 출신이신 분들도 만나 뵙고 근데 지금은 다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냥 다 같은 인간인 거지. 그렇죠. 뭐 외교관 출신이나 뭐 여기 오면은 다 똑같은 그냥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이게 상상이 있었어요. 외교관이다, 아니면 고위계층이다, 아니면 보위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북한에서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서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게 있었지. 저는 사실 첫 번째 식당은 제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보통 다 데리고 가잖아요. 아. 우리 돈으로 내고 못 가지. 그때도 지금이나 같더니 혹시 2008년도에는 또 달랐나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는 안 가고 뭐 동사무소에서 오거나 아니면 적십자사에서 와서 밥을 사준단 말이에요. 접십자사에서 왔다고. 네, 적십자사가 직접 와서 해줬어요. 그때 갈비집을 갔어요. 처음 이렇게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술을 따르려고 내가 했잖아. 근데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아, 여기는 그러는데. 또 그렇게 여성분이 이렇게 따르면 되게 또 좀 그렇게 그 행동을 좀 용기 내서 하려다가 딱 제지당하니까 그 다음에 깨갱해서 계속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는 뭐 처음에 그냥 오자마자 그냥 식당 갔어요? 식당 그냥 친구들 모여서 식당 가가지고 먹고 그냥 뭐 막 그랬어요. 역시 확실히 다르네요. 먹고 그냥 우리 때는 최대한 조용히 숨어 살자 주의였거든. 네, 그랬어요. 그리고 TV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는 막 다 반대했어. 북한에 있는 가족 다 주.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잖아요. 뭐 북한의 가족들이 다 무사한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은 나가는 게 지키는 길이래요. 그래야지 못 다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반대라서. 오히려 나가요. 나가서 오히려.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이 가족이 없어졌다는 게 소문나면 거기서 더 타격을 입으니까 안 다친다는 거죠. 많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안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8년도 선배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땐 그랬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제 있었던 제가 2016년에 왔는데 같이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잘 엮이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저희 때랑 철은 씨 때하고 다른 점도 있는데 또 사람의 차이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게 제일 크죠. 저는 또 막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이 10년 동안에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고도 있겠지만서도 사람과 성향,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향에 네. 따른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식사는 맛있었어요? 네. 쭈꾸미? 네, 쭈꾸미 먹고 나서 카페라떼 궁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 먹고 나서 이거 후식이라고 하나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이거 디저트는 아, 아니고 디저트. 후식도 아니고 뭐 디저트라고 합시다. 뭐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에 오셨을 때 처음에는 이 커피 뭐 식사하고 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는 이런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되시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적응이 잘 안 됐거든요. 저도요. 제가 국회에서 잠깐 일했거든요. 국회요? 네. 오, 국회까지 입성하셨던 분이네. 저의 국회에서 네. 7급 비서관을 했었어요. 아,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 비서관이라고? 지성호 의원 비서관. 아, 여자로는 처음 들어갔고 음. 네. 그때 직장 생활에서 점심을 먹으면 카페를 가는 거예요. 아, 네. 무조건 네, 그렇죠. 이렇게 진짜. 들려서 오는 건데 저는 그게 이해 안 갔거든요. 굳이 밥 먹고 배불러 죽겠는데 이걸 또 왜 이거 먹냐. 또 먹잖아요. 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쓴 거를 네. 그랬었는데 1년 반 계속 그 코스를 반복하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 시간이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거 뺐으면 안 돼요. 중독이 진짜로. 응. 되죠, 그것도. 응. 그리고 아. 그때부터 커피를 시작했는데 이게 커피가 그 중독성이 있어요. 흐리멍텅할 때 딱 먹잖아요. 맑아지는 거 안 느껴요? 아, 그래요? 저는 운전할 때도 커피를 뭐 마시면은 뭐 잠이 깬다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저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커피를 마셔도.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남들이 마시니까 나도 운전할 때 그냥 커피를 구색은 맞춰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커피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지. 피곤한 거 잠이 깨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마시잖아요. 그러면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이거 먹으면. 오, 진짜요? 네. 그리고 믹스 커피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잠자기 전에도 먹는데요. 뭐 아무 적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쓴맛? 그것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도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이제 밥 먹고선 가가지고 저는 원샷 했거든요.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지금 원샷 할 양이잖아요. 쭉쭉쭉쭉 빨아먹으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냐면 커피를 저딴 식으로 먹는 사람 처음 본다. 제 친구 있잖아요. 승혁이라는 친구도 여기에 나왔었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저보고 그랬어요. 야 너하고 카페 오면 진짜 맛대가리 없이 먹어가지고 오고 싶지 않다고. 카페에서 이렇게 휴식을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휴식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휴식 강에 나가지 뭐 철렵학 모르세요? 철렵이 뭐예요? 철렵이 물고기 잡아서 어죽 써먹고 이런 거 철렵하러 간다고 아. 하죠. 그게 노는 거예요. 뭐 노래방도 없고 술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카드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여름에는 그렇게 동네에 같이 모여가지고 가서 막 불 피워서 어죽 써먹고. 그게 완전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문화하고 북한 문화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솔직히 뭐 직장 생활하면서 중간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밥 먹고 가서 커피 마시고 이거는 뭐 진짜 뭐 꿈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뭐 거기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북한에도.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는 앉아서 그 19금 야설을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보진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야설을 왜 하냐면 충성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얘기 해도 안 되고 남의 흉을 봐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다른 사람의 살길은 아니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야설이에요. 그래서 19금이 한국보다는 훨씬 좀 진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벌써 다 감옥 가서 지금 감옥에서 지금 감옥밥 먹고 그쵸, 있죠. 야설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다 그 정도로 성희롱, 심하죠. 뭐 추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남녀가 있잖아요. 직장 여직원한테 그 상사가 그런 질퍽한 성희롱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너 목욕했어? 뭐 이런 것도. 그러면은 그걸 막 받아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 맞아요. 네, 그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받아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그렇게 분들 했으면- 북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 기절할 거. 저런 얘기를? 그렇죠. 야 뭐 냄새 나지 않아? 막 별난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 그런 거 다 진짜 해요. 저희도 방송이라서 이 얘기를 못 하지만 진짜 지나친 얘기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남녀 관계만 안 할 뿐이지 그 정도의 이야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네. 다 해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법적으로나 뭐로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돼? 제일 편하네요. 그 야설 이야기가. 그러니까 직장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그 뭐 남녀 자는 행위까지 야설로 이렇게 나한테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못 받아주면 그 여자 막힌 여자 네. 이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오히려 받아주면은 저 센스 있는 여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에 와서는 그게 제 습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딱 받아치는 거야. 근데 나는 별치 않게 받아쳤어. 근데 여기 있는 남조선 여자가 열불 받는. 너 어때 그걸 받아칠 수? 이거는 완전 성희롱감이다. 막 어머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막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남성분들도 그래서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맞아. 그것 때문에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치.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또 시켜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뭐, 건 안 된다. 바라보는 것도 무슨 시선 추행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뭐 한 곳만 집중해서 보면은 뭐 그렇대요. 근데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성민끼리고 또 맞아요. 또 이렇게 잘 아는 사람끼리는 사실 그런 게 또 재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막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니까 오히려 이제 다 줄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는 안 하잖아요, 거지. 그냥. 응. 그래요. 응,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좀 그런 부분은 인간적인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문제 되겠다. 이런 거 커피 마시면서 응.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사실은 재밌기도 재미있는데 하고. 응. 지나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너무 그러니까 맞죠. 좀 우리 휴식 시간 얘기하니까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거예요 진짜. 북한의 휴식 시간.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하면 대동강 맥주를 가져올게요. 진짜 북한 대동강 맥주를 맛보면서 먹어봤잖아요. 네, 맛있어요. 근데 그게 15%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정이 맥주가 보통 5에서 6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15인 거야. 여기 맥주 11도 아닌가요? 아니 5, 6%예요. 맥주가 5, 6도예요. 5, 6도. 아 그래요? 소주가 19도거든. 근데 대동강 맥주가 15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소맥 중에도 강한 소맥이에요. 우리나라 술하고 북한 술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독하죠. 술보다는 독하죠. 독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술이 독했다고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 술 몇 도짜리? 저는 북한 술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직접 술을 제조하잖아요. 네. 북한은 다 그 농택이라고 네. 해서 그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98도예요. 그렇죠. 아, 98도에서 그건 진짜 휘발성이 완전 강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알콜. 불을 탁 달면 진짜 파란색 맛 나요. 그게 알코올의 도수에 따라서 불길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주정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불 딱 들어서 완전 파라면 그건 90% 이상이에요. 90도 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20 몇 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야 알코올 먹자 이렇게 하면 50도 이상. 그러니까 그거 98%랑 그 20도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국에서는 술 먹고 이제 실수하거나 사고가 나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에이,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있나? 없을걸요? 북한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 없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와서 엄마를 팼는데 아주 그냥 우리 온 동네가 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술 먹고 남의 집 담장 부순다. 그냥 그 집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인사 합의하면 잘하고 되니까. 그걸 끝이에요. 그리고 뭐 술 먹고 이 집 막 때렸다. 그럼 머리 터지고 뭐 코피 터지고 했다. 다음날 또 앉아 술 먹으면 끝. 근데 거기 좀 많이 지금 바뀌었죠. 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합의를 그랬어. 해가지고 돈도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역시 자본주의가 이젠 됐네. 싸우는 것도 그렇게 불가피하지 않으면 싸우질 않아요. 술 먹으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처박혀 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 싸우면은 이제 물어줘야 돼요. 이제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옛날이나 그렇고 그리고 삼촌들이 지금도 누굴 패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그거는 진짜 옛날이고 그리고 그때 술 마시고 와이프 막 때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맞으면서 살갔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혼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동네 무슨 그 연락된 애가 이렇게 결혼식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보니까 결혼식 사진이 했는데 신부가 너무 늙어 있는 거야. 야 이거 여자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이래. 아니 세 번째 결혼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재혼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세 번째를 결혼식을 올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상 차리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와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이랑 비슷하게 또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비슷하면 완전 비슷하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자가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다 장사를 하니까. 그러면 남자는 어차피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내가 버는데 너 뭐야 이혼해 이러면 이혼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옛날에는 막 변호사도 대동하고 막 온 동네방네 망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돈 주면 깔끔하게 한다고 하더만요. 아니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도 그러니까. 내 속으로 들여다보면 다 이제 자본주의화가 돼가지고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말 우리 엄마는 그래서 이혼 못했거든. 아버지한테 계속 맞으면서도 여자는 그 집안 문을 넘어가면 문지방을 넘어오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원래 예전에 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교육 안 해요. 근데 내 그 알았어. 부부 일은 부부만 한다고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죽고 나니까 제일 많이 울더라고. 아이 그렇죠. 그래서 부부 일은 부부만이 하는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체제가 어떻게 보면 무너졌으니까 자본주의물이 들어온 거겠죠. 당시에 계실 때는 뭐 뭘로 그렇게 사상적인 변화는 낮은 선봉이지. 중국 사람 직접 보니까. 낮은 선봉에서 변했구나. 그리고 직접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이 잘 사는 건 알겠어. TV로 봐도 알겠어. 근데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는 거. 와, 중국 사람 만났는데 향기 냄새가 난 진짜 그거 놀랬어요. 근데 중국 사람 그렇게 세계인 중에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러웠을까? 나 사실 중국 사람 만날 때 몸에 이 있었다니까. 석회도 있고. 그렇게 하고 만났으니까. 근데 그 중국 사람을 만났을 때 충격. 향기로운 냄새, 그 사람들 피부, 손. 우리는 손톱 밑에 때가 있었어요. 까맣게. 보이지도 농지도 그랬습니까?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랬다고. 아니 전 봤으니까 까맣게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다 까맣게 그렇거든요. 나니까. 왜 석탄 막 만지다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처녀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속옷은 일주일 돼도 안 갈아입잖아.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했어요. 강에 네. 나가서. 근데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기 어렵지. 정말로. 그래서 그 연으로 씻는 데잖아. 연에 그렇죠. 한 번. 1월 1일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집에서 불 때가지고 그 비닐방 막 뒤집어 쓰고 그래, 그렇게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뭐 새 옷 입고. 그 야한 밤을 보내자 막 이런 거. 또 갑자기 또 아니, 아우지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피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국의 영향이고 네, 은우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짱이죠? 네. 우리나라의 뷰티가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남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어쩐지 뭐 일반적으로 저도 끝낸 이제 남편분이 오세요. 네. 중국까지 가면 저의 이 북한에서 맞은 사계절 정면으로 조 맞으니 얼굴을 제대로 좀 보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철은님도 그 어떤 사업에서 아 저희는 이제 그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죠. 네, FG 화장품을 저희 와이프가 팔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덕을 봐가지고 제가 여기 주름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바르면서 이제 네. 유튜브를 또 네, 제가 유튜브에 했습니다. 아오지 누나라고 아오지 언니가 있거든요. 그분도 저희 같은 동네긴 아, 해요.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학교도 같은 학교 외대 나왔고 아.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앞으로 아오지 아오지 누나, 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르나도 기억해 주세요. 네. 어쨌든 부르나도 대박 나시고 네, 다 대박 감사합니다.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1일 MC로 나왔던 이철은 NKTV의 이철은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